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사마천 4기 황제 본기가 어떻게 그 내용이 조작되었고 또 누구에 의해서 조작되었는가 하는 것을 두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이 사마천 4기에서 그 화하족의 시조에 해당하는 황제 본기를 왜 조작했는가, 조작한 목적이 무엇인가, 그 점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첫째는 이 화하계를 동의계와 분리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조작이 되었다고 봅니다. 황제를 정점으로 화하계의 그 역사를 새롭게 정립하는데 동이족의 시조의 한 분인 소호를 황제의 아버지라 할 경우에 황제가 동이족의 후손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하계를 동이계와 분리시키기 위해서는 황제가 소호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공자 가어의 내용을 그대로 황제 본기에 실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황제를 소호의 아들이 아니고 소전의 아들이라고 지금 사마천 4기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황제의 아버지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공자 가어이죠. 그리고 무슨 세본이라든지 제왕색이라든지 대대례라든지 이런 책들은 공자 이후에 나온 책들입니다. 그러면 그 황제의 아버지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공자 가어인데 공자 가어에는 황제가 소호의 아들로 되어 있는데 그 뒤에 나온 책들에는 황제가 소전의 아들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소전이라고 하는 가공의 인물을 하나 세워서 화하계라고 하는 그 민족이 동이계로부터 흘러나온 게 아니라 동이계와 별개의 독립된 민족이다 하는 것을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조작을 했다. 그러니까 소호의 호자를 소전의 전자로 바꾸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그러니까 황제 본기에서 소호를 황제의 아버지로 하지 않고 소전을 황제의 아버지로 내세운 또 하나의 이유는 이제 그 한나라 때에는 한족 중심, 화하족 중심의 대일통 사상이 유행했습니다. 대일통. 그러니까 공자가 춘추에서 존주 사상을 강조했는데 그 존주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엔 대일통 사상입니다. 이 대일통 사상에 대해서 이제 그 한 무제 때 유명한 학자인 동중서가 이론적으로 그 체계를 갖추고 그걸 또
강조를 하고 그랬습니다. 대일통 사상이 뭐냐면 글자는 큰대 한일, 이 통일할 통, 그래서 일통, 통일, 통일하고 글자는 같습니다. 남북 통일할 때 그 통일하고. 그런데 가령 남북 통일은 남한과 북한이 국가를 통일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일통에서 일통 사상은 그 통일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대일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천자를 중심으로, 황제를 중심으로, 그래서 여기서 일은 황제를 가르칩니다. 이 천자, 황제를 중심으로 천하가 대통합하는 것을 가리켜서 대일통 사상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민족으로 말하더라도 동이족도 있고 화하족도 있잖아요. 그리고 한족 이외에 다른 여러 민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화하족, 한족의 천자, 한족의 황제를 중심으로 그 일통의 일이 그 한족의 천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일이 그 천자를 중심으로 천하가 대통합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족 중심으로 천하가 대통합되기 위해서는 황제가 동이족의 아들이라고 하면 이거는 그 화하족 중심의 대일통하고는 거리가 먼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소호를 배제하고 소전이라고 하는 별도의 가공인물을 화하족의 시원으로 내세우게 됐고, 그런 과정에서 조작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동한 삼국시대에 와서 원래 황제의 아버지라고 공자 가어에서 말한 소호를 이제 황제의 아들이라고 해가지고 화하족 역사에 끌어들이게 됩니다. 이제 그들이 제시한 이유는 사마천 사기에서 황제의 아들이 현효가 있고 그 현효가 청양이라고 했는데 그 청양이 바로 소호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런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소호는 원래 중원의 인물이 아니고 청구, 다시 말하면 산동성 인물이니까 이제 청구 지역에서 활동하시던 분이죠. 그러니까 이 청구와 청양을 서로 연계시키면서 그런 논리를 개발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만일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호가 황제의 아들이라면 사마천이 황제 본기를 쓸 때 현효 이야기를 하면서 현효가 소호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그런 일이 없는데 동한시대, 삼국시대에 와가지고 그 사마천은 복희와 소호를 그 황제의 역사를 쓰면서 다 배제시켰는데 후기의 한족 학자들이 황제의 아들로 소호를 끌어들인 이유는 뭐냐? 이건 물론 저의 생각입니다만 이 소호라고 하는 분이 중국 역사상에서 어떻게 보면
황제 못지않은, 소호는 직접 현효는 제왕을 못했다고 사마천이 말했지만 소호는 제왕을 한 분이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그 소호의 자손들이 아주 다 잘 됐습니다. 가령 천하통일을 한 진시황도 이름이 영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영이, 성이 영이 다 소호의 자손들이 성이 영입니다. 그 통일천하를 한 진시황도 소호의 후손이고 또 그 조나라도 소호의 후손이고, 그러니까 소호를 제외해 놓고는 중국 역사를 화하족 중심으로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청송 심가인데, 우리 심가는 고려 때 이제 청송으로 와가지고 청송 심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원래 여기 고려로 오기 전에는 절강성에서 왔다고 그래요. 그래 이제 그 절강성에 그 우리 심씨 고향을 찾아서 한번 가봤습니다. 이제 거기에 그 한나라 때부터 그 심가들이 아주 큰 그 마을을 이루고 살고 수백 년 된 사당이 있고, 그 이제 거기에서 그 심씨 족보를 봤더니 거기에 심씨의 시조가 소호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그 심씨들이 전부 소호를 시조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에 소호의 자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소호를 제외하고는 그 화하족의 역사를 세우는 데 있어서 역사를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호를 그 공자 가어의 얘기대로 황제의 아버지라고 하면 이 화하족의 역사 전체가 무너지니까, 동이족의 역사가 되어버리니까 화하족의 시조로 황제를 앉혀놓고 그 아들로 소호를 끌어들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혹자는 과연 그렇게까지 할 수 있겠는가,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것이 여러 가지 그 황제 본기 내용을 미루어 볼 때 그것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고일강이란 사람은 뭐 황제라든지 한나라의 우왕이라든지 이런 인물들이 실제 인물이 아니고 만들어진 인물이다, 우상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저는 견해를 조금 달리합니다. 황제나 하우가 실제 없었던 인물이 아니고 그런 인물들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단 이제 그 후세의 학자들이, 한족 학자들이 특히 한나라 때 이제 그 한나라 한족 중심으로 역사를 세우면서 그 한족의 시조인 황제를 지나치게 과장하고 또 우상화했다. 실제 그런 인물이 있기는 있었는데 실제보다 과장되고 그분이 우상화됐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중국의 그 역사상에 모든 그 문물 제도가 있잖아요. 이런 것에 아마 10분의 7, 8할은 황제가 창조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실제가 아니고 다 과장된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황제와 치우 싸움에서 치우가 참패를 하고 나중에 사로잡혀 죽은 것으로 기록됐는데, 그런 내용도 황제를 미화하는 과정에서 그런 식으로 기록이 된 것이지, 그게 실제 사실과는 거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 기록, 그 황제와 치우의 기록을 종합해 볼 때 그 치우 집단이 경제력이나 군사력이나 뭐 여러 면에서 문화적으로나 앞선 세력이거든요. 황제는 이제 그 뒤에 동이족에서 갈라져 나간 세력이니까 신세력이고,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이미 치우는 투구를 개발해 가지고 쓰고 전쟁을 했다 이 말이야. 투구를 쓰고 전쟁하는 그 쪽하고 그냥 이 맨얼굴로 싸우는 측하고 누가 유리하겠습니까? 치우가 투구를 쓰고 전쟁을 했다는 것은 그 기록들이 말해줍니다. 그때 뭐 치우가 뿔이 나고 뭐 얼굴이 귀신처럼 생긴 이런 것이 다 이제 그 투구를 쓰고 했기 때문에 그걸 형상화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여러 기록에서 황제의 성이 희성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마천은 황제 본기에서 황제의 성이 희성이라고 말한 일이 없습니다. 황제의 성은 공손이라고 사마천은 말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희성이냐? 서주, 이 주나라의 시조가 후직인데 후직이 성이 힙니다. 순임금이 이제 후직에게 농사를 담당하도록 했죠. 요즘 말하면 뭐 농림장관 같은 그런 직무를 맡도록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공로를 세우니까 봉지를 정해주고 또 성을 내려주고 그런데, 그때 그 성이 희성이었거든요. 그러면 이 후직은 순임금 때 순임금의 신하인데, 황제는 지금 5제 첫째로서 전욱, 제곡, 제요, 제순 시대에 비로소 후직에게 희성을 내렸는데 황제가 성이 희라고 하면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황제가 본래 성이 희성이었던 것이 아니라 주나라의 성이 희성인데, 나중에 이제 주나라가 화하족의 중심 세력이 되면서 황제의 성을 희성이라고, 자기의 뿌리를 황제로 하니까 그 황제의 혈통을 이었다고 해서 황제가 성이 희성이어서 그 성을 받아서 주나라가 희성이 된 게 아니라, 주나라가 희성이니까 그 희성을 황제에게 갖다가 그 황제의 성을 희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를 본다면 그 여러 가지 조작이 충분히 가능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우리 동이족의 입장에서 볼 때 비판적인 시각에서 보는 거지만, 화하족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조상들을 그 기록이 없으면 만들고, 또 마음에 기록이 안 들면 고치고, 이렇게 해서라도 자기 조상을 훌륭한 조상으로 이렇게 미화하려고 했던 그 정신은 오늘날 우리가 높이 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우리의 국조인 그 단군이라든지 또 환국 시대의 환인 환웅이라든지 이런 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삼국유사에 기록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신화로 해서 우리 자신이 부정을 하고 있잖아요. 남들은 기록이 없으면 만들고 마음에 안 들면 기록을 고치는데, 우리는 이미 있는 자료도
부정을 하고, 이게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이제 조작을 했다는 그 내용은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지만, 그 자손으로서 조상을 훌륭하게 미화하고자 했던 그 정신은 우리 한국인들도 배워야 될 점이 있다. 한편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